TSMC와 삼성전자만이 인텔보다 더 미세한 수준의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업계의 두 거물,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삼성전자와 TSMC라는 두 회사는 각각 한국과 대만에 위치해 있으면서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40조 원으로 대한민국 1위에 위치해 있고요. TSMC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600조 원으로 대만 1위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 TSMC의 회사 규모가 조금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매출액을 보시면 240조 원과 53조 원으로 삼성전자 쪽이 TSMC에 비해서 매출 규모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TSMC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걸맞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3.7%라서 매우 혜자스러운 배당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와 TSMC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이 두 회사는 가파른 주가 상승을 경험하였고요. 그 다음 2020년 1월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알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어떠한 회사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TSMC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라는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자면 바로 반도체 OEM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이나 퀄컴 같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반도체 설계를 굉장히 잘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를 맡기고 돈을 주면서 파운드리 업체에 이러한 반도체를 찍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 설계도에 따라서 반도체를 찍어서 애플이나 퀄컴 같은 팹리스 업체에 공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파운드리라는 것인데 TSMC는 이 파운드리 사업 업종 내에서도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파운드리라는 개념 자체를 만든 사람이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분이 TSMC를 설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TSMC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에게 주어진 과제는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라는 업종 자체가 얼마나 확대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TSMC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파운드리 산업의 입지를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TSMC가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인텔이라는 압도적인 반도체 업계의 강자가 있었습니다. 이 인텔이라는 회사는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재미없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텔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강자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이 인텔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회를 해서 인텔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그 인텔이 최근에는 굉장히 죽을 쓰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4년 브로드웰 14나노미터 공정을 채용하면서부터 한참 동안 14나노미터만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때문에 현재는 인텔은 14나노 깎는 장인이다 라는 놀림까지 받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텔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 AMD라는 경쟁자가 나와서 라이젠이라는 아주 훌륭한 물건을 만들어냈죠. 이 라이젠으로 이 인텔의 아성을 깨고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AMD가 잘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AMD가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TSMC 입장에서도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AMD가 아니더라도 인텔이 몰락하고 나면 인텔의 자리를 대체할 무언가,
새로운 회사는 TSMC에 결국 반도체 생산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인텔의 자리를 대체하든 간에 TSMC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인텔의 주 사업 영역인 CPU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들을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또한 TSMC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반도체를 팔지는 않지만 자사 제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자신의 제품에 꽂아넣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것을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이 애플이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업체 또한 당연히 TSMC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구글이 신개념의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것을 TPU라고 하는데 당연히 구글이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이 또한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을 위탁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고 말이 많은 자동차용 반도체 또한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자동차용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점점 자동차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일 뿐더러 자율주행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동차의 반도체가 점점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 점점 그 개수가 늘어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TSMC와 같은 이 파운드리 업체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들을 여러 회사들이 설계를 하면 그것의 생산을 위탁받아서 넘겨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뉴스들이 파운드리라는 업종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는 압도적인 강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인데요. 다만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TSMC가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먹고 있고 2위인 삼성전자는 17.4%의 점유율로 TSMC와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행스러운 소식은 삼성전자 역시도 3위 이하 업체와 점유율을 크게 벌리고 있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술 수준의 격차가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그 이외의 업체들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인텔이 14나노 깎는 장인이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텔조차도 다른 회사들은 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TSMC와 삼성전자만이 인텔보다 더 미세한 수준의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 파운드리 업계의 순위는 한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TSMC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TSMC 아성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TSMC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강점 때문인데요.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죠. 삼성전자의 사업 영역을 생각해 보면 파운드리 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도 압도적인 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 하나만을 파는 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큰 차이를 불러오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설계도를 파운드리 업체에 넘겨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 맡겼다가 나중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했다 하고 짠 내놓았는데 우리 회사의 설계도를 그대로 베꼈거나 응용해서 내놓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TSMC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파운드리 하나만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TSMC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생산 용량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TSMC가 소화하지 못해내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식으로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라는 것은 수많은 부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갤럭시로 대표되는 휴대폰도 있고 삼성 TV, 냉장고, 음향장비 등등 삼성전자는 수많은 전자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파운드리에만 목맬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물론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TSMC의 아성을 뚫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겠죠. TSMC 또한 인텔처럼 나중에 정체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굳이 잘 되지 않는다고 쳐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 자체에서 발을 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2위 자리를 오랫동안 수성하면서 TSMC가 허점을 보이기를 노리고 도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TSMC의 독주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잘 나갈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수많은 사업 영역 중에 하나로 파운드리를 가져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또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2위로서 그 입지를 더더욱 굳히고 점유율을 늘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압도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넘겨주고 강자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TSMC가 영원히 잘 나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사업이 잘 안 풀릴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은 경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잘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또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TSMC와 삼성전자를 반반씩 들고 있으면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대만 기업인 TSMC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해외 기업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일단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겠죠. 이것은 어려울 것이 없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들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접속을 하셔서 증권사 이름과 해외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 앱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를 만든 다음에 해외 주식 옵션으로 가면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창, 그리고 환전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환전 메뉴로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대만 달러를 사고 싶다 하시면 영업시간 중에 원화를 대만 달러로 환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전을 하고 나면 이 해외 주식 주문 창에 들어가셔서 일단 TSMC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국내 주식을 살 때랑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1시간의 시차가 나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TSMC 주식을 사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TSMC 하나 사자고 한국 원화를 대만 달러로 환전하는 일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원화를 대만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도 이중으로 내야 하고 대만 달러로 기껏 환전하고 나서 TSMC 사는 거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활용성이 높은 방안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원화를 대만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TSMC가 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 TSMC가 상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가격이나 배당 수익률 등을 생각해 봤을 때 대만 TSMC와 미국 TSMC에 투자하는 것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용성이 훨씬 높은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TSMC 주식을 사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미국의 영업시간대에 맞춰서 한국 기준으로 오후 10시 반이나 11시 반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되는 점은 혹시 TSMC가 혐한 기업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대만 회사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폭스콘이라는 다른 회사고요. 폭스콘은 어떤 회사냐? 이 아이폰에 보시면 뒷면에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라고 적혀 있죠. Made in China라는 문구를 넣기가 싫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국에서 조립했다고 하는 그 업체가 바로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은 대만 회사이기는 하지만 친중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이 창립자 고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뒤에서 칼 꽂는다 같은 이 혐한성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밉상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TSMC 또한 이렇게 폭스콘과 맞물려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TSMC는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자로서의 견제 발언 이상의 무언가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반도체 업계의 두 강자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해 놓고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